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집합 진도 나간다. 자, 집합. 자, 이 집합의 뜻이 뭘까? 얘들아, 집합 들어본 사람? 뭔데? 집합 모이다. 모이다. 그래, 반틈은 맞네. 자, 우리가 어떤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는 모임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너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론 여기서 찾으면 내 혼자밖에 없겠지만, 너희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어요. 없겠지. 이런 건 집합이 안 돼. 자, 만약에 뭐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제가 들어가요. 안 되겠지. 자, 이것도 누가 착한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자,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딱 둘이 요렇게 이제 요거는 가능하지. 뭐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의 뭐 모임 뭐 이러면 이런 것도 의미 아니잖아요.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 학교에서 각 반에서 만약에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이제 반마다 한 명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겠다, 맞지? 어쨌든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 수 있나? 네. 자, 그 모임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요 모임을 우리가 A라는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집합을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아까 방금 본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요 A 집합, 5 이하의 자연수 뭐 있노? 1, 2, 3, 4, 5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요거 하나 요거 1, 2, 3, 4, 5 요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소라고 불러. 원소. 자,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요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부터 기호로 어떻게 써줄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1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영어 이자처럼 요렇게 곡선을 짝대기 하나 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또는 2는 집합 A의 원소 맞나? 네. 맞지? 맞으면 요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6은 집합 A의 원소가 맞나? 아니요.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요 사선 하나 딱 꺼. 원소가 아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원소가 집합 A에 이제 포함이 된다. 원소이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포함이 안 된다. 그럼 사선 하나 딱 꺼줘라. 자, 그러면 그러면 방금 이제 요거 본 거는 우리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를 나타내는 방법들이고, 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원소 나열법. 자,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한다 이런 말이야. 이 방법이 아까 방금 쌤이 쓴 요 방법이야. 자, A가 5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을 때 1, 2, 3, 4, 5 원소를 다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나열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원소 나열법.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x는 여기서 말하는 요 x가 바로 A의 원소에 해당하는 거대. 이 x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5 이하의 자연수. 요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5 이하의 자연수. 요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 알겠나? 자, 세 번째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집합 A를 이제 이렇게 원 형태로 나타내서 요 안에 원소들을 적어주면 돼. 1, 2, 3, 4, 5 이렇게. 자, 그래서 안에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줄 수 있대.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자, 특히 벤 다이어그램 나타낼 때 원소가 1, 2, 3, 4, 5인데 여기에 쉼표, 콤마 있지? 그걸 안 써.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1, 2, 3, 4, 5, 1, 2, 3인지 이게 123인지 너희가 안 헷갈리게 이 띄어쓰기를 좀 구분을 짓거나 위치를 조금 옮기거나 이렇게 좀 숫자를 구분해서 이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 꼭 모양이 이렇게 원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도 상관없대. 뭐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종류가 있는데, 이 집합을 한번 구분해 보자. 자, 첫 번째,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는가 하면, 1번은 유한집합.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 공집합. 자, 첫 번째 유한집합부터 한번 살펴보면, 유한집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유한이라는 말이, 한정돼 있다, 이 제한돼 있다 이 말이야. 유한계야. 한마디로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A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지. 이런 거는 유한집합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무한집합. 무한집합. 자,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야. 셀 수 없어. 무수히 많아. 무한계 일 때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거 셀 수 있나 없나? 없지. 무한대지. 또는 뭐 정수들의 모임, 뭐 유리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집합에 해당하는 거다. 원소가 엄청 많잖아. 못 세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공집합인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는 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어. 원소가 아예 없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너거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이러면 원소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자, 1보다 작은 작은 수들의 모임, 작은 수들의 이제 모임이다. 자, 이러면 이제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이때 해당하는 게 공집합이고, 공집합은 기호가 있다.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요 동그라미하고 사선 하나 딱 그어줘. 요거는 파이라고 했다. 파이. 초코파이 할 때 파이.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공집합은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이제 파이라고 읽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집합으로 이제 구분이 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어 무한계면 무한집합, 원소가 아예 없어 그럴 때는 공집합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내가 또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5 이하의 자연수가 원소가 모두 몇 개야? 5개잖아. 1, 2, 3, 4, 5. 그러니까 이거를 기호로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n 갈로 a는 5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요 n이라는 기호를 나타내고 요 안에 갈로 안에 집합을 넣어주면 돼. 요렇게. 그래서 5 이하의 자연수 집합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 A 대신에 요 집합이 통째로 그냥 들어가도 된대. 1, 2, 3, 4, 5 요렇게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얘도 5다. 자, 그러면 n 갈로 공집합 이거면 얼마가 될까? 0이겠지.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다. 자, 그래서 n 갈로 요 공집합 하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없더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너희가 이 집합이라고 했을 때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집합을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모임이 집합이라고 그랬고 표현할 때 자, 요거 갈로 있지, 갈로, 이 중갈로. 요 중갈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집합을 중갈로로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게 다 마찬가지. 원소 나열법도 마찬가지고 조건 제시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중갈로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 나타내는 거대. 그래서 이제 중갈로 요거 좀 잘 무조건 써야 되고 그 안에 원소를 나타내 주는 거. 그게 이제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이제 조건은 그대로 적어서 해주는 게 조건 제시법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벤 다이그램이다. 자, 원소에 해당하면은 이렇게 포크 모양이지. 이 포크로 탁 찍었다고 생각해. 얘가 원소 A가 요 1이 A의 집합 원소다. 포크로 딱 찍히고 원소 아니면 이제 사선 하나 꺼줘라. 자, 유한집 원소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했고 원소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 보면 173쪽 개념 확인 문제 있지. 그 기본 문제니까 그거를 그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집합인 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뭘까? 자, 기역 착한 학생들의 모임 돼 안 돼? 안 되지. 니은 자연수의 모임 되나? 돼요. 되네. 니은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안 되지? 뭐 기준이 없어. 맛있는 과일들의 모임 되나? 안 돼. 자, 미음 5의 배수의 모임 되나? 돼요. 되는 거는 기역, 니은, 미음이다. 요 두 개. 됐죠? 자, 2번에 1번을 한번 보면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라. 1번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일단 원소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이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그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해 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지. 자, 10보다 작은 소수 뭐야? 2, 3, 5, 7 요렇게 나타내 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 바 x는 일단 요렇게 무조건 적어. x 바 x는. 근데 요 x가 이제 a의 원소라는 의미인데 근데 요 x가 의미하는 게는 뭔지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는 거야. 요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야. 그래서 얘는 10보다 작은 소수 그냥 그대로 적어라. 10보다 작은 소수. 자, 2번.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여기 x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도 상관은 없대. 뭐 y 바 y는 뭐 10보다 작은 소수해도 되고 뭐 a 바 a는 10보다 작은 소수. 이 문자는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x를 뭐 흔히 쓰기 때문에 x로 넣은 거고 그러면 그 x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면 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자연수의 집합. B네.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다 못 나타내잖아. 그러면 1, 2, 3 하고 땡땡땡 무한대로 계속 갑니다. 이런 의미. 이렇게 나타내줘라. 자,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러면 얘는 x 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3번. 자, 다음 집합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하고 공집합이 있는지 조사하란다. 자, 1번 보니까 지금 A가 X바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X는 자연수네. 이거는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둘 중에 뭐야? 유한집합이지. 10보다 작은 자연수 유한계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 2번. 자, B가 X 바 X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X는 자연수네. 자, 요거 뭘까? 이거는 무슨 집합이고? 공집합. 야, 1보다 크다인데 무한집합이지. 2번이 제 3번 왔어. 자, 무수히 많지? 1보다 큰 자연수 엄청 많잖아. 그래서 무한집합. 자, 3번. C가 X가 1보다 작고 X는 자연수.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찾는 거네. 이거는 없제. 그래서 공집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4번.
자, 두 집합 A 1357 B 52I의 자연수 각각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자, n 갈로 A 더하기 n 갈로 B의 합을 물었네. 자, 이거 n 갈로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라고 했대. 그러면 자, NA 야 얼마야? 4예요. 그렇지. 원소 개수 4개제.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NB B의 원소 개수 몇 개야? 5, 5개. 그래서 더했으니까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나타내야 되네. 자, 벤 다이어그램 이거 어떻게 나타내? 그냥 묶어서 나타내면 되지. 여기 A 해서 A 안에 원소가 1, 3, 5, 7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B도 마찬가지. 여기 1, 2, 3, 4, 5지. 아까 여기 요거를 1, 2, 3, 4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요것만 B로 바꾸자.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예제 1번은 그냥 뭐 너희가 풀면 될 것 같고 집합이 정이니까 이거는 너희가 풀 수 있잖아, 맞지? 자, 예제 1번, 유제 1번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암수 뭐예요? 뭐라고? 암수. 암수? 예. 암수? 아, 그래. 암컷, 수컷 할 때 암수. 자, 그러면 자, 이따가 풀 시간은 줄 테니까 나머지 너희가 쭉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뒷장에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보자. 자, 예제 1번, 2번, 유제 3번까지는 너희가 스스로 다 풀 수 있는 거다. 그건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볼게. 자, A가 X바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인 2의 배수. 2의 배수. 자, B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타내네. 자, CD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C가 의미하는 게 자, X바 X는 A 플러스 B. 이때 A, B는 A의 원소, B의 원소. 둘 다 A 원소네, 소문자 AB가. 자, 너희가 요걸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C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어. X바 X는 그러면 요 X가 뭔지를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A 더하기 B가 X래.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A, B가 뭐냐면 야의 원소 아무거나 의미하는 거야. 아무수 그냥 야의 원소가 그냥 A 또 야의 원소가 또 B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뭔지를 한번 나타내 보면 이 A를 너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나?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2의 배수 뭐 있어? 2, 4, 6. 요거 세 개가 있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더한 게 C의 원소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근데 요 A와 B가 중복될 수도 중복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돼. 그래서 A가 2고 B가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한 게 C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소문자 AB가 2라고 치면 더하면 4. 그리고 A가 2고 B가 4일 수도 있지. 더하면 6. 또 A가 2고 B가 6일 수 있지. 더하면 8. 그 다음 A가 4, B가 4일 수도 있지. 4 더하기 4는 8. 8은 근데 요 이미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A가 4고 B가 6일 수 있지. 더하면 10. A가 6이고 B가 6일 수 있지. 12. 끝인가? 더 이상 없지.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C의 원소는 4, 6, 8, 10, 12 요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요 이제 들어가 있으면 요거 이제 더해라 라고 하면은 그 원소끼리 그냥 더해서 찾아주면 되고. 자, D A 곱하기 B 바 A B.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D의 원소를 그러면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D의 원소는 그럼 소문자 A 곱하기 B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가 뭐 2, 4, 6이니까 여기서 하나 곱하면 되지. 뭐 하나씩 짝을 지어서 다 계산해.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럼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 2랑 0이랑 곱하면 0. 또 2랑 1이랑 곱하면 2.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4. 4랑 0 곱하면 0. 0은 있으니까 됐고 4, 1 곱하면 4. 그 다음 6 마이너스 6에 6. 됐나?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다 D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유제 4번은 너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예제 4번 옆에 거 한번 볼게. 자, 옳은 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한번 보면, 자, A는 파이 1, 2, 3. 자, 이렇게 나와 있어. NA가 4이다. 자, 기억 맞을까 틀릴까? 너 얘 때문에 헷갈리지? 공집합. 자, 기억은 맞아. 왜 맞냐면 얘 때문에 헷갈리잖아. 얘는 여기서 원소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희가 아는 파이는 공집합인데 공집합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기호,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 안에 무조건 요 갈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원소야. 어떤 문자가 들어가든 요 중갈로 안에 싹 들어가 버렸잖아. 그럼 무조건 원소야. 그래서 얘는 그냥 원소 취급이야. 그냥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래서 기억. 그래서 요 중갈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무조건 성립을 하더라 하는 거 알아놓고, 자, 2번 NA 하고 NB가 같으면 A하고 B는 같다. 자, 니은은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이 집합이 똑같다라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집합 A가 1, 2, 3이라고 치고 집합 B가 4, 5, 6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이거 원소 개수 3개 이거는 성립하지만 야는 성립 안 한단 말이야. 이 조건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 디귿. 자, NA가 0이면 A는 공집합이다. 자, 디귿 맞을까 틀릴까? 자, NA가 0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A 공집합 맞지 이거?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야는 이제 맞는 거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N 갈로 3 마이너스 N 2는 1이다. 자, 리을은 맞을까 틀릴까? 자, 얘가 의미하는 이거 얼마일까 너? 이거 얼마고? 1이지. 왜냐면 이거 내가 집합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갈로 안에. 그래서 이건 집합이 통째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면 3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N 갈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이고 얘는 얼마야? 1이요. 1이지. 그렇지. 1 빼기 1이니까 이거 0이 돼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갈로 안에는 집합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줄 수도 있다. 집합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얘처럼 AB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집합이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원소 개수를 그냥 세면 돼. 한 개니까 빼기 0. 자, 그럼 뒷장 넘어가서 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라. 모든 원소가 자연수다. 자, 일단 모든 원소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A가 A의 원소이면 8-A도 집합 A의 원소다. 자, 요거 만족하는 것, 이 집합 개수 구해라. 일단 성립하는 거를 다 한번 찾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너 하나씩 넣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요 A가 1이라고, 소문자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1이 집합 A의 원소 성립하지? 그럼 요 조건도 성립하려면 빼면은 7도 A의 원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A는 1하고 7 요렇게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 맞니?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소문자 A가 2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A가 소문자 A가 2라면 요 2가 집합 대문자 A의 이제 원소가 되고 뺐으니까 얘는 6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걸로 집합을 만들면 2하고 6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되나? 만약에 이제 3이라고 생각해봐. 3이면 8 빼기 3이니까 5. 그러면 요 A는 집합이 3하고 5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4일 때는 8 빼기 4는 4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로 만들면 얘는 4 하나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 나머지 5 넣으면 결국 얘하고 똑같아지는 거 알겠나? 3, 5 6일 때 2, 6하고 똑같지? 7일 때 1, 1, 7 이거 똑같을 거야. 요렇게. 그래서 방금은 이 원소 A가 하나씩일 때 요 다 찾아보니까 요렇게야. 근데 얘네들끼리 더한 것도 성립해. 성립할 수 있잖아. 요거 두 개 합쳐봐. 요거 두 개. 그러면 집합 A가 1, 2, 6, 7 이렇게 되어도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맞니? 이것도 성립해.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친 것도 성립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1, 7하고 3하고 합하면 1, 3, 5, 7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 또 야하고 야하고 이제 또 합치면 A는 뭐 1, 4, 7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1, 7하고 더한 거는 요 다 찾았고, 그 다음에 2, 6하고 또 요렇게 합칠 수 있고, 요렇게 또 합칠 수 있고, 3, 5하고 또 요렇게 합칠 수 있고, 방금 이제 두 개씩 합쳤잖아. 근데 요게 계속 요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방금 또 요 세 개를 한 번에 또 묶어서 다 더해서 할 수가 있잖아. 세 개씩. 그 다음에 다 더해서 네 개씩 또 찾을 수 있잖아. 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다 찾아서, 어차피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수를 묻는 거야, 개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가 하면, 자, 일단 우리가 한 개짜리 찾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어. 이 네 개에다가,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씩 더한 거 이제, 그걸 모두 몇 개냐면, 자, 두 개씩 모두 더한 거. 자, 요거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다 하는 거 알겠나? 그래서 6개 더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더할 거. 자, 요거 3개를 한 번에 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얘랑 얘랑 요거 3개, 요 3개씩 다 묶어서, 잠깐만, 3개씩 묶어서 하는 건 모두 몇 개야? 4개 나오는 거 맞나? 3개씩 합친 거. 그 다음에 요거 4개 다 합친 거 하나 있지. 요렇게 나온다 하는 거 이해되나? 자, 그래서 15개. 어떻게 푼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한 개짜리 다 구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 2개씩 합친 거, 그 다음에 3개씩 합친 거, 그 다음에 4개 합친 거. 그래서 합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더라 하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자, 너 유제 4번 같이 한번 봅시다. 유제 4번. 자, A 집합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나타냈고, B 집합이 1, 3, 5 이렇게고, S가 X바 X는 A 플러스 AB, A가 A의 원소, B가 B의 원소. 정의할 때 S의 모두 원소의 합. 자, 일단 요 X 원소 야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 근데 야를 잘 보면 요거 우리 정리하면 A 갈로를 묶어서 생각하면 1 플러스 B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 그래야 이제 너희가 좀 찾기가 쉽겠지. 자, 그러면 S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요 소문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 계산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1에 1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맞아?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일 때 그 A가 또 마이너스 1에 B가 3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5일 때 6 맞니?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그냥 B가 뭐 봤자 그냥 다 0이고 A가 2일 때 그러면 계산하면 4 맞나? 또 A가 2이고 B가 3일 때 8 또 2에 오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원소의 합을 물었어. 이거 다 더하래. 다 더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0은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고 4, 8, 12 그럼 요 4 0이고 없어지고 12가 남네. 그래서 답은 12 이해되니? 그리고 아까 너 그 유제 6번 보면 너 A 원소를 못 구한 것 같던데 봐봐 X제곱 세제곱 X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0 자, 지금 3차 방정식으로 나왔지. 그럼 X의 해가 바로 야의 원소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공통인수가 지금 X가 있잖아. 그럼 X 갈로 이렇게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2차식 요거 인수분해 또 되지. 그럼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가 3개 나오잖아. 그러면 A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0, 1, 2. 요렇게 3개야. 이해되니? 그러면 풀 수 있나? B는 X가 2n-1인데 n이 이제 6이하의 자인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이 1이면 야는 1, 2면 3, 3이면 5, 4일 때 7, 5일 때 9, 6일 때 1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B는 이렇게 그래서 NA 더하기 NB 얼마냐? 자, 이거 원소개수 얼마? 3개제 3이 되고 얘는 원소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더해서 9 해주겠나? 자, 나머지 빨리 풀어봐봐. 자, 그러면 7번, 8번 한번 볼까? 자, 유제 7번이래. 이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잖아. 자, 요 집합 소문자 A가 야의 원소다. 그 7- 야이면 얘도 지금 성립한다. 만족한다. 자, 원소가 4개인 집합. 자, 일단 A가 1일 때부터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1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 A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6. 요거를 이제 반드시 요거 두 개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원소에. 그 다음에 A가 2일 때 생각해보니까 2하고 5 성립하지? 3일 때 해보니까 3하고 4 원소가 2개짜리가 이게 끝인 거지. 그 다음 A가 4일 때는 3, 4 똑같고 A가 5일 때 2, 5 똑같고 6일 때 1도 똑같으니까 원소 2개짜리 이게 다야. 근데 지금 문제는 빨리 앉아라. 자, 지금 문제는 지금 몇 개를 물었네. 원소가 4개인 집합을 물었어. 그러면 여기서 2개씩 합하면 되잖아. 그러면 원소가 4개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자, 하나씩 그냥 더해. 위에 거 2개 더하면 1, 2, 5, 6 요거 또는 1, 3, 4, 6 또는 2, 3, 4, 5 요렇게 3개 다 하는 거 알겠니?
두 개씩 합하면 돼.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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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거 됐나? 원소 4개. 자, 그 다음에 유제 8번도 보면, 자, 요 A가 집합 X의 원소고, A분의 16, 요게 집합 X에 또 만족할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요것도 A가 1이면 요 X가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1하고 16, 요렇게 성립하고, 2일 때, 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A는 야의 약수면 다 성립하겠지? 2, 8. 자, 3 안되고 4일 때 x는 4 하나. 끝인가? 자, 요게 다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마찬가지 얘네들끼리 요 지금 다 합치면 하나 합치면 3개 있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2개씩 합할 수 있잖아. 요거 2개 합친 거, 요거 2개 합친 거, 요거 2개 합친 거. 총 3개 나오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셋 다 합친 거 하나. 그래서 7개. 이해되나? 해주겠나? 이렇게. 아이고 놀래라.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집합사이의 포함관계 1번. 자, 부분집합. 아니 또 나가야지 이제. 부분집합. 앞에 거 했는 거는 이제 맛보기. 네? 이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있는 거는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배웠잖아. 집합의 개념은 그냥 정리한 거야. 그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집합이 한 2개, 3개, 여러 개가 나올 거야. 자, 그 집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 자, 집합 B가 1, 2, 3이라고 칠게. 자, 그러면 요 B에 해당하는 원소가 A에 다 쏙 들어가 있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내보면 집합 A 안에 집합 B가 이렇게 슉 들어가 있는 형태다 하는 거 알겠나? 1, 2, 3이 여기 들어가고 4, 5 요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처럼 이 집합 B가 집합 A 안에 그대로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낼 거야. 어떻게 읽는가 하면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자, 이 B가 A의 원소에 딱 포함이 되더라. 이제 기호는 이렇게. 아까 우리 앞에서 원소하고 집합하고의 기호했던 거 생각나나? 그건 포크 모양이었지. 영어는 E자 비스무리하게. 근데 여기는 지금 가운데가 없지? 자, 이 차이점을 너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아까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포크 모양이었어. 이거 3개짜리였거든? 이것 또는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에서는 2개짜리 이것 또는 이렇게 포함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A 원소가 이거 B 원소가 이거 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2, 4, 6이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 집합 C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맞나? 아니지? 네. 왜 아닐까? 네. 얘 때문에 6. A 6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모든 원소가 야의 모든 원소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원소에 다 포함이 됐을 때 돼. 자,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요 A의 B라고 할까? A, X가 B 이렇게 할게. 자, 이때 BA라고 가야겠구나. 자, B 요거인 모든 원소가 X가 A 요 관계 1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제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 또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 요거 이제 너 헷갈리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공집합 있지,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라 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거 엄청 중요하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 성립한다 이 말이야. 즉 아무 그냥 집합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한대. 알겠나? 자,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인가 하면, 자, 만약에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도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분 집합 성립해. 똑같은 것도 성립한다는 소리야. 알겠나? 똑같은 것도 부분 집합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자, 이 조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A가 요 안에 쭉 들어가는 거고, B가 또 C 안에 이렇게 쭉 부분 집합, 이렇게 성립하잖아. 그럼 A가 C의 부분 집합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3단 논법이라고 부르죠, 이거. 뭐요? 예전에 수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와. 맞나? 네. 소크라테스가 제라토스트레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그 과학 시간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과학사에 나오나? 자, 어쨌든 구독자. 그래서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요거 3단 논법. 그래서 요 우리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럴 때 엄청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뭐 당연히 뭐 성립하는 거고, 너희가 요 알고 있는 것들이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서로 같은 집합, 요거는 이제 뭐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 성립하고, 반대로 B도 A의 부분 집합이 성립을 할 때,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말 그대로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 1, 2, 3, A 원소가 이거야. 자, B 원소가 1, 2, A라고 치자. 그럼 A가 뭐 돼야 돼? 소문자 이거. 그렇지. 그래서 야의 원소가 이제 다 똑같이 성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 그래서 원소 다 똑같으면 된다 라는 거, 이면 간단하지. 요걸 좀 알아놓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진부분 집합. 자, 아까 우리 집합 A가, 자,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치자. 너가 A의 부분 집합 구할 수 있겠나? A의 부분 집합. 그러면, 자, 원소가 한 개짜리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1, 요거 A의 부분 집합 맞니? 요 관계 성립하잖아. 요 성립하는 거 알겠나? 자, 그러면 요 원소 한 개짜리 얘 성립하고, 얘도 A의 부분 집합 맞니? 2 하나 있는 거. 자, 3 하나 있는 거 요것도 부분 집합 성립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두 개짜리 찾아보면 1하고 2 성립하고, 2하고 3 성립하고, 1하고 3 성립하고, 세 개짜리 1, 2, 3 자기 자신도 성립한다 했지? 그리고 공집합도 성립한다 했지?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을 너희가 다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지. 이해되나? 자,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있지? 야를 제외시킨 나머지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요거 빼. 요거 제외가 진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진짜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 제외한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얘네들이 진부분 집합. 그냥 부분 집합은 얘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도 포함. 요렇게 부분 집합. 되겠나?
자, 그러면 이 개수를 너희가 이제 구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데,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 개수.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 첫 번째, 일단 공식이 있는데 2의 n제곱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요 n은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아까 했지?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A의 원소가 1, 2, 3이야.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아까 요거 세보니까 다 구해보니까 8개 나왔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 n이 원소 개수, 그럼 3개제? 그래서 3 대입하면 돼.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A의 원소가 1, 2, 3,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부분집합 개수는 14개가 되겠지. 2의 4제곱이 되어서 16개 차. 16개가 나온다 하는 거 알겠나? 자, 그러면 얘 봐봐.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줄 때는 이 원소가 원소 1이 부분집합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소 하나당 경우의 수가 2가지씩 나오는 거야. 집합 1이 원소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얘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각각 원소의 개수가 2개, 얘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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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개씩 성립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16가지 부분집합 개수는 이렇게 구해진다. 공식은 2의 n제곱. 요거 엄청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놔라.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 알겠나? 자, 두 번째, 좀 특정한 경우가 있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거나, 그때의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는 방법. 자,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뭐 특정한 원소,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원소 뭐 m이라고 칠게. 뭐 m개를 뭐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 안 한다. 그거는 이제 그 지수에서 빼고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자, 우리 집합 A가 1, 2, 3, 4라고 한번 해보자. 1, 2, 3, 4. 여기에서 원소 3, 4를 제외시켜볼까? 제외한 부분집합을 몇 개냐? 부분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요런거. 자,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원소 3하고 4를 제외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가 3하고 4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1하고 2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 되는 거야. 몇 개야? 2의 제곱이지. 4개 나온다 하는 거 알겠나? 1하고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을 했는가 하면, 아까 원래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였어. 4개였는데 3하고 4를 제외시켜라. 그러면 2개를 빼는 거야. 그럼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4개,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찾는지 알겠나? 그러면 반대로 얘를 포함을 시켜볼까? 제외가 아니라 포함시킨 거. 한마디로 3하고 4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거는 어떻게 구할까? 방금 구한 거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 방금 구한 거가, 자, 요거 4개인데 4개를 그냥 내가 한번 다 적어볼게. 원소 한 개짜리 1, 2, 공집합 1, 2. 자, 요렇게 지금 4개거든? 아까 여기 3하고 4를 포함 안 했을 때는 요렇게야. 4개야. 그러면 요 포함 안 했는 거에다가 3, 4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3, 4 무조건 다 집어넣어. 그러면 1, 3, 4. 두 번째 거는 2, 3, 4. 공집합 안에는 3, 4. 여기는 1, 2, 3, 4. 그래서 3하고 4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는 그냥 포함하지 않은 거에다가 3, 4만 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결국에는 그러면 포함을 하는 거나 또는 포함을 하지 않는 거나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포함을 해도 지워서 생각하고 포함을 안 해도 지워서 생각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대.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는 방법.
특히 특정한 원소 이런 거 응용돼서 엄청 잘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이제 알아놔야 되는 거. 부분집합 계수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 거고. 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잠깐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진부분집합 개수. 요건 쉽다. 자, 우리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n제곱이라 그랬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요거 하나 제외시키라 했지. 그럼 빼기 1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건 쉽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는 방법 하나, 둘, 세 가지 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볼까? 자,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모르겠어요. 뭐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A 집합이 원소가 2하고 4네. 그 다음에 B가 X바 X는 8의 약수.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뭐고? 1, 2, 4, 8. 자, C는 그러면 2의 배수네. 2, 4, 6, 8 무한대지 이거. 땡땡땡 이렇게 계속 가는 집합이야. 자, 이럴 때 자, A가 2, 4, 자, B, C 이렇게 나와있지. 자, 네모 안에 지금 기호 써놓는 거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공집합하고 공집합은 A. 자, 부분집합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쓰면 됩니다. 2번 근데 이렇게 내보신 뭐예요? 반대로 된 거. 반대. 왼쪽이 더 크면 이쪽이지. 아, 그렇게 돼요? 우와. 자, A, B 부분집합 관계 이거 지금 찾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관계 어떻게 돼? 커요. 그러면 B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3번 C하고 A C가 더 커요. 그러면 C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B하고 C C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사선 하나 끄어라. 1. 1 때문에 안 되지. 별거 없지? 자, 6번. 자, 1번. 요 집합 1하고 2. 자, 얘 부분집합 모두 구하래. 자, 한 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부터 구하면 1,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공집합. 요렇게 4개 나온다 하는 거 알겠나? 2번. 자, x는 9의 약수.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9의 약수니까 1, 3, 9 요렇게제. 그 이거의 부분집합을 묻는 거니까 1, 자, 원소 한 개짜리 1, 3, 9 원소 두 개짜리 1, 3, 3, 9, 1, 9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 1, 3, 9 그 다음에 공집합. 그렇지. 항상 이 공집합 항상 챙겨라. 자, 그 다음에 7번. 집합 A가 10 이하의 소수다.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인 것을 모두 구해라. 자, 10 이하의 소수. 일단 A의 원소부터 다 구해보면 2, 3, 5, 7. 자, 10 이하의 소수니까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야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들어가는 거. 그럼 2개짜리 원소 다 찾는 거잖아. 네. 자, 2개씩 짝지어. 2, 3, 2, 5, 2, 7, 2, 7, 3, 5, 3, 7, 5, 7 끝인가?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A 집합이 2, 3, A고 B 집합의 원소가 3, 7, B네. 자, 이때 A랑 B랑 똑같대. 자, 그러면 A, B가 같다는 말은 원소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비교해보면 3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럼 야는 지금 2가 없고 얘는 지금 7이 없어. 그럼 A가 뭐겠노? 7이고 B가 얼마겠노? 2겠네. 아, 쉽네. 별거 없지 이거.
자, 합을 물으니까 답은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9번 x는 25의 약수 진부분집합. 자, 25의 약수부터 한번 적어보면 1, 5, 25. 자, 이거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싹 따라 했지. 자, 그리고 공집합 챙기라 했다. 파이 챙겨놓고. 자, 1, 한 개짜리 원소, 5, 25.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 1호, 5하고 25, 1하고 25. 그래, 요렇게 끝이네. 자,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은 너희가 좀 이해가 되나? 나머지는 그러면 너희가 쭉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너희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예제 7번 한번 봐봐. 뭐가 헷갈리냐면, 자, A의 원소가 0, 1, 2, 2인데 집합갈로가 들어가 있지? 1, 2 이렇게 돼 있어. 자, 옳지 않은 거.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1번 맞나?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성립해. 그래서 맞고. 2번 맞아요. 너희가 헷갈려하는 이유가 이 A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가 생긴 게 그냥 숫자로 요런 거는 안 헷갈리는데 이런 게 헷갈리잖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원소야. 야도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원소야. 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알겠나? 자, 그러면 2번은 맞나? 맞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성립해.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 보면 틀렸어요. 0하고 1 A 맞아요. 맞지? 얘는 또 왜 맞는가 하면 얘는 또 집합이야. 얘 두 개를 묶어놓은 부분집합인 거야. A의 부분집합. 그래서 성립해. 야는 집합 A의 부분집합 맞잖아. 0하고 1 원소로 요거 두 개를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4번 보면 틀렸어. 1하고 2는 틀렸지. 야는 왜 틀렸냐면 그냥 집합이. 그렇지. 야는 그냥 원소가 돼야 돼.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포크. 그러니까 원소랑 집합. 얘가 이거 통째로가 원소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너희가 부분집합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갈로 안에 이렇게 되어야 성립이야. 왜냐면 원소 자체가 이거 자체가 원소니까 요거 자체가 원소인 거거든. 그러면 이 원소를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괄로가 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이제 집합 기호 갈로 놓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타내던가 아니면 요렇게 나타내던가 요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4번이 틀린 거고. 가지마. 자, 그 다음 선생님.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지금 가려고 하니? 시간 40분 전인데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요거는 5번은 성립하는 거 맞나? 5번 맞나? 네. 그래, 맞지? 이렇게 생긴 통째로 하나의 원소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지금 맞아.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시 정지하고 이제 8번. 자, A 집합이 지금 X바 부등식으로 나와 있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B가 X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 C가 X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때 C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가 A의 부분집합.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된대.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A 집합이 제일 크고 그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고 그 안에 C가 요렇게 쭉 들어가 있고 요 형태가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올려놓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자, 수직선으로 한번 슉 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마이너스 1에서 4,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A, 그 안에 B가 들어가 있고 C가 0에서 3. 자, 0이 여기 있다고 치고 요거는 0 포함시키고 3까지. 요게 C야. 그러면 우리가 B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알겠나? B. 네. 요 안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렇게 이제 들어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A, B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요 A는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지. 그 다음에 0하고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수가 돼줘야 돼. A. 요 사이 됐나? 그럼 B도 마찬가지인데, 자, B 3 되나? B 3? 같아도 되나? B가 3이어도? 0이랑 같으면 왜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얘는 포함 못 시키니까. 만약에 이게 0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C는 0을 포함했고 얘는 포함 안 됐지. 그럼 부분집합 관계 성립을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3하고 같아도 되나? B가 3이어도 되나? 되지? 4 되나? 되고. 그러니까 요 B가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지. 그래서 B의 범위는 3에서 4 다 성립. 이해되나? 잠깐. B는 여기 7이 됐기 때문에 4는 안 된다, 맞지? 쏘리. 자, 4 빼고 되네. 요렇게는 성립. 알겠나? 자, 따라서 두 정수 A, B. 그러면 성립하는 정수는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고 B는 3밖에 없네. 따라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요 이해되나? 그래서 이런 거는 너희가 이해만 하면 되지. 이 부분집합과의 관계 요것만 너희가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고. 자, 예제 9번 한번 볼게. 자, 두 집합 A, B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들아, 이거 두 개 성립하면 뭐 만족한다 그랬어? A, B가 어떻단 소리야? 그렇지, 같단 말이지. A가 B가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서로 부분집합 성립하는 거는 같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뭐 풀 수 있겠네. 그러면 A 원소가 4, A-2, 7 이렇게 있고, 자, B의 값이 B 플러스 2, 5, 7. 자, 두 개 비교해 보니까 7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나머지 보니까 안 보이네. 자, 얘가 지금 그러면 5 돼야 되고, 맞지? 그 다음 얘가 4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겠지. 얘가 5 되고 얘가 4 돼야 되는 거 맞나? 그러면 딱 성립하는 거 맞나? 따라서 A는 7이고 B는 2다. 잠깐만. 잘 봐라. 유제 13번 이제. A가 0, A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자, B가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지금 주어졌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B 안에 A가 이렇게 슉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기용 알겠나? 이거를 해석이 돼야 된다.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요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다 포함이 돼야 돼. 그 말은, 자, 0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 A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야의 이 중에 뭔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1, 3, 그러면 성립하네, 맞지? 이 성립해, 이거. 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것도 성립해. 또 A가 3이면 안 되겠지. 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맞지? 그래, 이게 끝이네. 알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줄 수 있다. 자, 혹시 또 안 되는 거 있었어? 그럼 넘어가도 되나? 예제 10번.
이제 10번. 자, 집합 A가 1, 2, 3, 4, 5. 자, 요렇게 있을 때 1번.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두 원소 1, 4를 모두 포함한다. 자, 일단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하고 4를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해라. 자, 그럼 너가 생각해보면, 자, 원래 우리가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노? 2의 n제곱이라 했지. 원소 몇 개야? 5개요. 5개니까 2의 5제곱. 이게 자, 32제. 요게 전체 부분집합 모든 개수가 32개가 돼야 돼. 근데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자기 자신 하나 빼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31개가 될 거고, 거기에서 1, 4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찾는 거거든. 자, 1, 4를 포함시킨다 이 말은 제외시킨 거하고도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남은 게 2, 3, 5 요거 남아. 요거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야. 몇 개야? 2의 세제곱이 되어서 8개야. 그러니까 1, 4를 제외시킨 거의 부분집합이 8개가 나오고, 근데 반대로 포함시킨 것도 8개가 된다는 뜻이야. 이거 알겠나? 포함하는 거, 이거 뭐 제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대. 따라서 이거를 제외시켜. 아,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네. 자, 지금 문제에서 진부분집합 중에서 1, 4를 모두 포함하는 거. 자, 그냥 여기서 바로 찾자. 그럼 요 8개에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를 빼면 된다 하는 거 알겠나? 그래서 진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1, 2, 3, 4, 5 요거 다 들어가 있는 요거 하나만 자기 자신 똑같은 거 하나 또 빼버리면 진부분집합이면서 1, 4를 포함해 있는 부분집합. 그래서 총 7개가 나온다 하는 거. 알겠니? 봄이야. 낙서하지 마라. 자, 2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두 원소 1, 2는 반드시 포함. 자, 1하고 2, 이 원소는 포함을 하래. 포함을 시키고, 원소 5는 포함을 또 안 해. 자, 5는 포함 안 해.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찾냐? 자, 아까 A 원소가 이렇게잖아. 1, 2, 3, 4, 5잖아. 여기에서 1, 2를 포함이니까 1하고 2를 제외시켜. 5는 포함 안 하지? 얘도 제외시켜. 그 남은 거는 3, 4. 얘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은 거야. 몇 개야? 네. 2의 제곱이니까 4개.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 이해되나? 자, 1, 2를 포함을 한 경우와 얘 5는 포함 안 했으니까 그럼 다 빼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나머지 남는 거의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더라 하는 거. 해주겠지? 자, 그 다음 예제 11번을 한번 보자. 자, A는 1하고 2, 그 다음에 B가 1, 2, 3, 4.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또 B의 부분집합이네. 자, 이때 요 X 개수 구해라. 자, 야를 만족한데 그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요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요게 이제 집합 X가 되고, 이 집합 X가 또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요 관계가 지금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X가 될 수 있는 수는 야를 무조건 포함해야지. 그러면 1, 2는 무조건 얘가 갖고 있어야 돼. 1하고 2는 얘가 무조건 있어야지. 이해되나? 그래야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A가 X의 부분집합인 거.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수, 최소 얘는 1하고 2는 무조건 원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야의 부분집합 관계에 또 성립을 해줘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다 하는 거 이해되나? 1하고 2를 포함한 부분집합, 그게 X야. 집합 X는. 됐나? 그럼 끝났네. 몇 개야? 1하고 2를 포함해라. 그러면 이거 없다 생각하고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다고 했대.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개.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유제 20번까지 한번 풀어봐봐. 유제 18번. 자, 집합 A가 1, 2, 3, 4, 5, 6, 7까지 1, 2, 3, 4, 5, 6, 7. 자, 조건을 보니까 자, B가 공집합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X의 모든 원소가 3보다 크거나 같다래. 요거를 성립해야 돼. 요거이면 이거이다.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 4, 5, 6, 7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해되나? 그러니까 1하고 2를 한마디로 제외시키란 소리야. 됐나?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 2의 5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 한 개를 빼야 해. 그래서 31개야. 알겠나 이거? 이해되나? 요 공집합 하나 빼야 된다 하는 거 알겠나? 이 조건 때문에. 자, 그것만 하면 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유제 20번. 나머지는 너가 다 했지? 자, A가 5하고 7. 그 다음 B가 1, 2, 3부터 N까지 이렇게 있고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또 B의 부분집합이다. 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야 개수가 32개래.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원소가 몇 개란 소리고 X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지 5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야 32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로 너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5, 7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야.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요 X는 5, 7은 무조건 반드시 포함을 시켜놓고 그 다음 이제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5, 7 자연수 쭉 가서 N까지 갔으니까 이거 그러면 5개니까 5, 6, 7, 8, 9 요렇게 5개다 하는 거 알겠니? 그러면 요 N이 될 수 있는 거는 얼마까지 가능이야? 9 5, 7 자, B 1, 2, 3, 4 아, N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네? 아 7이구나. 자, 얘가 앞에서부터 가야 되겠다. 맞지? 1, 2, 3, 5, 7. 뭐, 어째 얘는 이제 연속 함수라서, 이제, 여기는 7이 되어주면, 뭐, 앞에서부터 1, 2, 뭐, 3, 뭐, 5, 7,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이제 7이 돼주면, 나머지 거는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N은 어쨌든 7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진도는 다 나왔고, 자, 숙제는 연습 문제 B단계 끝까지 195쪽까지 숙제